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고소득 1인 남성 비혼 및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유럽과 틀린 점은 한국은 평등이라고 외치면서 여자들이 평등한 역할은 안 하려고 하고 평등한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평등한 역할을 요구하면 여자라서 안 된다. 신체적 차이를 주장하며 이리저리 빠져나가기 급급하지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심보인지 너무 노골적으로 평등을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서양식 페미니즘만 하더라도 이렇지는 않죠. 난 여자라서 할 수 있어. 난 여자라도 해. 이런 마인드인데 한국 여자들은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난 여자라서 못해. 난 여잔데 왜 해. 이게 한국식 비페미니즘이죠. 그리고 여성분들의 마인드가 기본 마인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비페미니즘의 순환론이라고 하던데 여성들은 주장하죠. 여성과 남성은 동등합니다 라고 주장하죠. 그러면 남자들이 권리에 따르는 의무도 동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며 여자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화를 내면서 여자랑 남자랑 같니? 아니 동등하다고 해놓은 곳은 또 이건 또 같니랍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여성과 남성이 다른가요 하면 아니야. 여성과 남성은 또 동등해. 그냥 여기에 그냥 돌고 있는 거예요. 끝없는 제 여성들 마인드가 이게 이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글을 한번 더 보다 보니까 나무위키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성분이 썼던 것 같은데 북한은 군대가 11년인가 그렇대. 이 정도는 군대를 다녀와야 군대 가산점을 주고 하지. 한남아, 횟남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밑에 댓글이 달립니다. 걔네는 근데 남녀가 다 가. 이러니까 그 위에 처음에 글 썼던 사람이 와씨 그러면 패스. 정말 어이없죠. 어?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 2023년도 3월 기사인데요. 북한 남녀 군복무 기간 3년 연장. 그렇게 해서 남성이 10년, 여성이 8년. 군에서 청춘을 다 보낼 판. 여성분들 좀 가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사회 그 대체 복무도 좀 필요해요. 지금 이제 건강하지 않은 아픈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지금 거기에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도 많이 부족해요. 당연히 지금 군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그런 대체 복무를 하든지 아니면 빨리 아이를 낳든지 셋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결혼 안 하겠다. 출산도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사회 구조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응? 좀 할 거는 좀 하고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80년생 남자입니다. 2달 전에 방송을 보고 한 달 전부터 베트남 국제결혼을 추진해서 6월 말에 베트남에 갔고 참한 신부를 찾아서 현지 결혼하고 왔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국제결혼을 마음먹은 첫 케이스네요. 지금 신부는 학당을 다니고 있고 매일 영상통화와 카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진작하지 않았나라고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제 또래 한국 여자를 만나서는 이분이 80년생이면 김지영 세대랑 겹치잖아요. 보통 한 두세 살 정도로 만나니까 딱 그 세대에 걸리네. 아무런 답이 없는 게 출산도 못하는 데다가 아픈데 하나씩 생길 나이에 씨뿔도 없이 눈만 높은 대다수의 한국 여자들을 제끼고 희귀하고 참한 여자 선보려고 의미 없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을 접었습니다. 괜찮은 여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쓰신 분 말씀처럼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없죠. 괜찮은 애들은 벌써 다 품절냈어. 그러니까 빨리 만날 거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남자 나이가 든 상태에서는 거의 뭐 힘들다고 봐야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업체를 계약을 하고 한 달 안에 베트남에 가서 예쁘고 귀엽고 착하고 소박하고 남자 경험 없고 나를 너무 좋아하는 어린 신부. 아, 왜 이렇게 자랑이 길어요? 하여튼 부럽습니다. 부럽고 좋아하는 어린 신부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예쁘고 귀엽고 착하고 소박하고 남자 경험 없고 부럽네. 앞으로 몇 달 후에 신부가 오면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할 날만 손꼽아요. 대세는 국제결혼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금 당장 실행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남성 채용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혼인율이 증가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초창기에는 이야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야기를 별로 안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2018년도에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KBS에서 이제 만든 자료였거든요. 30대 남성 임금 근로자의 혼인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누었을 때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완전히 남자는 혼인율이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 확연한 비례관계예요. 그러니까 1분위 같은 경우는 20.3밖에 안 되고 2분위는 33.7이 혼인율인데 소득이 많은 9분위 80.2, 10분위 같은 경우는 86.3의 혼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여성의 임금 근로자 혼인율을 보면 U자형 비슷하게 나타나요. 나이키 표시 비슷한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적은 1분위, 2분위가 혼인율이 첫 번째, 두 번째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또 10분위도 좀 높고 9분위도 높고 8분위도 높는데 제일 혼인율이 낮은 여성들의 혼인율이 어느 때가 있냐고 하면 3분위부터 7분위까지. 그러니까 여성 임금 근로자로 봤을 때 어중간한 분들 있죠. 제가 볼 때 여기에 걸리는 분들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닌가. 뭐 8분위, 9분위, 10분위는 그래도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공기업이라든지 그래도 괜찮은 직장이고 최저임금에 좀 많이 걸려 있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지금 혼인을 안 하는 거야. 이분들이 어중간한 분들.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정규직 일자리를 남성 채용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막 엄청나게 넘쳐나면 관계없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유효 구인 배율로 보면 지금 1 이하예요. 이게 오랫동안 또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비교해 보면 일본 같은 경우하고 우리하고 다른 선택을 했어요. 한국은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불안정해졌죠. 어차피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일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우리는 하여튼 양쪽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일자리가 불안해졌는데 일본의 경제단체가 남성 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택했다. 경제단체가 이제 남자를 먼저 채용한 거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일본 정부에서도 이렇게 의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일본 여성들이 이거에 동의를 했어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일본은 비정규직은 대부분 여성이 맡고 있고 이 사사노 교수님이라고 미사이 사사노 교수님 거 가져온 겁니다. 생계 유지형 노동이 아닌 생계 보조형 노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 여성 스스로도 그러한 역할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일본에서는 남녀 역할이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서 남자는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생계 부양자의 역할을 맡고 여성은 가정 책임을 맡아 가계 보조를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생애 과정을 보여왔다. 그러니까 이게 맞나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그 어떤 혼인 감소, 저출산을 해소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일자리가 많으면 관계없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남녀가 서로 같이 경쟁을 해버리면 남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게 비례관계예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아진다고 혼인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하이퍼감이 상향혼 때문에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합계 출산율을 보이는 이유가 이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함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결혼하고 빨리빨리 아이를 낳으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지금 일본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거의 0.5 정도 차이 나요. 합계 출산율이.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에 보면 저는 인니 주재원으로 갈 예정인데 제가 소비 생활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 제가 좀 축약했습니다. 새우 400은 거뜬히 나와서 저축이나 투자를 위해 좀 더 회사를 다니다 현지에 성격 좋고 어리고 이쁜 친구랑 연애하다 결혼할까 생각 중입니다. 20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여자와 연애를 해보고 성격은 어쩔 수 없길래 20대 후반부터는 국제 연애를 많이 해봤습니다. 거리적으로만 문제가 됐던 거지
거의 성격적으로는 하자가 거의 없더군요. 동유럽, 러시아, 모로코, 사우디, 이란, 일본, 대만, 베트남 등등 썸을 탄 것을 포함하면 더 많은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 정도 국제 연애를 해보면서 그냥 전부 한국 여자보다 자립심이 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남자들이 결혼이 아닌 동거를 택하는 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까다롭고 재산 분할로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동거를 사실혼으로 보고 법적으로 부모에게 아이 양육 책임도 주어지니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다만 결혼과 달리 헤어질 때 우리 헤어져 이 한마디만 하고 한쪽이 짐 싸워 나가면 끝이라는 겁니다. 재산 분할? 당연히 없습니다.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만 남을 뿐 동거인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이걸 대한민국 여자들 다수가 동의해서 도입한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여자들이 가진 가치관과 평소의 말과 행동이 부합하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도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여성들이 뭐 동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과 말이 달라요. 대한민국의 비페미니즘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혼인 감소 중에 큰 이유도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지금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렇다고 이제 혼전 계약서 같은 것도 인정해 주냐? 이것도 인정 안 해줘요. 그리고 막상 이제 여성이 만약에 어떻게 뭐 바람이 났다든가 여성의 어떤 기책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 쪽에서는 꼴랑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이 정도 수준의 위자료만 내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10년 넘으면 그냥 반갈죽이에요, 반갈죽.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다못해 5년 이상만 혼인기간이 지나더라도 국민연금도 도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거 리스크가 큰 거야. 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동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은근히 나오거든요. 동거 인정하자 라고 하지만 유럽처럼 갈까요? 유럽처럼 정말 그냥 헤어지면 양육에 대한 책임만 지고 재산에 대해서 아예 그냥 노터치가 될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갈까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걸 인정할까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그거를 그렇게 판결을 할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이 스윗한 이 판사님들도 내가 볼 때 너무 스윗해. 이들도 제가 볼 때 빨리빨리 은퇴해야 돼. 너무 스윗해. 그냥 헌법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1987년도에 개정된 건데 헌법도 너무 스윗해. 그냥 읽다 보니까 그냥 당뇨병 걸리겠어. 하여튼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남자로서 리스크가 너무 커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그 국제결혼한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베네핏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제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더 늘어나고 또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비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